안녕하세요. 센티널원의 박종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AI 기반의 자율형 보안 솔루션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에서는 시그너처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오탐이 없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을 저희 솔루션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요. 어떻게 저희 솔루션이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성 코드 사례가 서플라이 체인 어택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상용 제품을 공급하는 망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걸프전이 났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프린터를 많이 수출을 해놨었는데 이 프린터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해가지고 이라크 군통신망을 마비시켰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썬버스터 어택이라고 해서 솔라윈즈라는 프로그램에 DLL에 이제 악성 코드를 삽입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웨이 같은 보안 회사도 이제 해킹을 당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미국의 많은 정부기관 그리고 시스코라든가 인텔 같은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 공격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 썬버스 공격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솔라윈즈의 정상적인 DLL에다가 악성 백도어 코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침투를 한 이후에 침투는 자연스럽게 됐겠죠. 솔라윈즈를 정상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많은 고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솔라윈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고요.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DLL 파일이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NC에 접속을 해서 이제 추가 악성 코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PC로부터 리모트 액세스 권한을 획득을 했고 거기에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이라는 펜테스트 툴을 통해 가지고 내부 권한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라든가 정보들을 획득해서 외부로 유출을 시도했고요. 또 클라우드에 있는 SAML 키까지 이제 훔쳐가지고 클라우드 기반까지 공격을 확대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키 파인딩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APT 공격이다 보니까 최초에 감염이 되더라도 10일 동안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제 보안 제품들을 위하기 위해서 10일 동안은 감염이 되더라도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리스트 오브 프로세서라든가 서비스 같이 얘네들이 먼저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사전에 이 보안 프로그램을 전부 다 테스트해서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다운시킬 수 없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중지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확인해서 자기들이 뭔가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드라이버가 있으면 바로 그냥 실행을 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APT 공격에서 퍼시스턴트로 대비되는 공격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공격 사례는 리빙 오브 더 랜더 어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CNC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ES 형태, ES라든가 DLL 형태라든가 악성 코드가 새롭게 추가돼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윈도우라든가 OS, 리눅스 같은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파일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CH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정상 파일입니다. 이런 정상 파일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해서 정보를 얻고 획득하는데 해커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워쉘, 넷명령어 이런 걸 통해서 계정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공격도 많이 하고 있고요. 파워쉘도 굉장히 악용돼서 많이 이제 해커들에 의해서 악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예전처럼 명확한 악성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 존재하는 정상 파일을 통해서 해커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 파일이지만 삭제할 수는 없고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악성행위를 할 때 그 순간에 잡아야 되니까 시그너처 기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어택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솔루션에서 탐지했던 사례고요. 이제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브라우저에 취약점이 있거든요. 이 취약점을 통해서 익스플로잇이 다운되면서 악성 행위를 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패치를 안 한 것은 사용자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端에서 악성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스플로잇이 윈도우 취약점을 통해서 PC에 감염이 됐고요.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이터에 있는 IOC 기준으로 이제 탐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PC의 권한을 획득해서 PC 내부에서 공격을 시도했고요. 이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내려서 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다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공격들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크 사이트라고 해서요. 아마 이 러시아의 해킹 그룹인데요. 뭐 최근에 5월 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미국 전체 유류량의 한 45%를 담당하는 동부 쪽에 이제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이제 다크 사이트 해킹 그룹에서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한 이후에 정보도 많이 훔쳐갔고, 두 번째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송유관을 제어하는 유류를 공급하는 그 송유관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CEO가 제트넷에 이제 기사를 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랜섬을 지불한 것을 인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내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정상 프로그램처럼 버전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크사이트 1.0이 있었고 2.0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관련된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보강을 했고요. 1.0 대비 속도도 2배 이상 보강을 해서 암호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1시간 걸리던 게 30분이면 이제 암호화가 완료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를 공격한 이후에 비용을 랜섬을 안 낸다. 그런 경우에는 뭐 DDoS 공격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해킹을 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킹 그룹에 돈을 내게 되면 대신 이제 랜섬웨어 코드를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감염만 시킨 다음에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까지 이제 협조해주는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랜섬웨어 공격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실제로 이런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마크업으로 데모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스플로잇이고요. 아마 펜테스트 툴이고 가장 뭐 많이 코발트 스트라이크 비콘하고 두 개가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펜테스트 툴인데요.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좋은 용도로 개발된 툴이죠. 시스템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이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모의 해킹 툴인데 사실 해커들이 이걸 통해서 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잇을 통해 가지고 권한 획득을 하고 이제 쉐어를 획득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리빙 오브 랜덤 어택이라고 해서 뭔가 악성 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최초에 이제 익스플로잇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경우는 매크로에는 그 익스플로잇 들어있는 파일은 다운로드 받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순간에는 그다음에 대부분 윈도우에 있는 거 가지고 쉘 코드를 통해 가지고 쉘 코드 실행을 통해 가지고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그너처에서는 굉장히 이제 탐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격을 통해서 세션을 획득하게 되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넷 유저 명령어를 통해서 계정을 이제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넷 명령어도 실제로 윈도우에 존재하는 명령어 행위 자체가 악성 행위는 아니거든요. 계정 때문에 정상 행위지만 이 계정을 추가해서 악성 해킹에 사용한다면 이건 당연히 방어해야 하고 탐지해야 하는 이제 악성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선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AI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솔에서 수동으로 정상적인 활동일 때는 당연히 통과를 시키게 되고요. 아까처럼 이제 쉘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획득해서 권한 상승을 통해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탐지해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해커가 수행했던 명령어 레벨까지 로깅을 다 남기게 됩니다. 커맨드 라인에 수행했던 명령어까지 다 남기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사후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악성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오디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파워쉘의 악성행위 사례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스카이스캔이라는 데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윈도우 패치처럼 가장해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그러한 공격 기법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간 분석이 돼서 이 파워쉘이 실행되기 앞단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파워쉘까지 실행시켰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또 파워쉘에서는 오른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맨드 라인에는 실제로 이 파워쉘이 돌아가면서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그대로 다 로깅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인코딩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코딩도 해가지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맥으로 바꿔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미카츠도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계정 정보라든가 패스워드 해시를 추출하는 해킹 툴이고요. 잘 뭐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상에나 사용자가 계정 로그인을 한 이후에 메모리에 남아있는 값들을 파일 형태로 덤프를 떨어뜨려 가지고 계정 정보와 이제 패스워드 해시를 이제 추출하는 툴인데요. 이 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세서 덤프라든가 LAASS라는 이제 윈도우에 있는 그런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덤프를 이제 뜨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이제 수행했을 때 저희가 또 동일하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파일이 정상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탐지가 안 돼야 되고요. 정상적인 파일이지만 악성 행위를 할 때는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행위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뭐 제가 마크업으로 준비한 사례에서 실제로 악성 코드가 돌면서 했던 행위들을 다 정리한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서 최초에 이제 메모리 덤프를 통해 가지고 계정 정보를 훔치려고 했던 크리덴셜 액세스에 대한 행위를 이제 마이트에서 정의한 IOC 값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쉘 권한을 외부에서 획득했죠. 이런 행위도 이제 저희가 탐지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의 장점은 실제로 엔드포인트 상에 설치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이제 그 썬버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고 나서 10일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샌드박스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 파일을. 그러면 이제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에이전트 엔드포인트 자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12일 아니라 2달, 뭐 1년 후에 실행되더라도 실행되는 시점에 메모리나 커널 단에서 행위를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회 기술들을 모두 이제 우회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돌아가면서 했던 행위 기반으로 마이터 어택의 IOC 기준으로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각 했던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들을 이제 분석해서 실행하는 단계마다 탐지하게 되고요. 원래 기존에는 전부 다 하나 할 때마다 다 차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디텍션 모드로 놓고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텍션으로 돌려서 악성 코드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끝까지 다 분석을 한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이 최초의 악성 코드가 이제 맨 앞쪽에 있는 악성 코드고요. 저희가 이제 EDR 기능에서 악성 코드로 탐지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이 프로세서가 어떤 걸 불러와서 어떤 악성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밑에 실행했던 커맨드 레벨까지 다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화면은 그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프로세서가 엔드포인트에 돌아가면서 변경했던 파일이라든가 네트워크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로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복구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악성 코드가 돌아간 다음에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악성 코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하나하나 다 로깅해 놓게 되고요. 이거 기반으로 원래 상태로 하나하나 복구해서 공격전 상태로 시스템을 돌리는 복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차단기 드리고요. 다크 사이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마이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다크 사이트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처와 다르게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동일한 파일에 대한 시그너처 정보를 가지고 지문처럼 동일이 있을 때 이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탐이 없고 좋은 기술인 건 맞지만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는 시그너처가 없기 때문에 못 잡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행위 기반의 엔진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랜섬웨어라든가 악성 공격에서 파일의 형태는 악성 코드의 파일의 형태는 계속 진화하고 변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에 메모리라든가 커널 단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행위를 보고 탐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종이 나오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다크 사이트를 실제로 돌려가지고 탐지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윈도우에 이제 섀도우 VSS 섀도우 파일을 복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깔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요. 계정을 추가했거나 랜섬웨어 관련된 행위를 했던 것들을 행위 기반으로 탐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얘도 이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파일 암호화를 수행했기 때문에 파워쉘에서 했던 권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의 이런 행위들에서 탐지를 한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의 엔진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평판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안 회사에 있는 해시값 기준으로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행되는 파일이라든가 DLL 파일의 해시를 떠가지고 클라우드에 악성 행위 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고 이거 기반으로 이제 악성이다 아니다 실행 전 단계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스태틱 AI라고 해서 파일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일의 헤더만 보는 거죠. 파일이 복사돼서 디스크에 들어오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헤더만 보고 헤더 기반으로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는 기술이 스태틱 AI이고요. 비헤이비어럴 AI는 실제로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들을 보고 마이터에 있는 다양한 기준으로 탐지를 해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딥비저빌리티는 악성 행위로 차단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PC가 활동하는 정상 파일 프로세서도 모두 이제 수집을 해놓게 되고요. 향후에 분석할 수 있는, 오디트할 수 있는 기반,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EDR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활동들은 정상 활동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로세서는 악성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썬더버드라는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인한 이후에요. 악성 코드를 뭐 첨부 파일로 온 걸 다운로드 받았겠죠. 그리고 7집으로 악성 행위를 풀었습니다. 그 파일을. 근데 여기까지는 악성 행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썬더버드라는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도 아니고 거기서 이메일 하는 행위 자체가 악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축을 푸는 행위도 악성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시나 스태틱에서는 통과를 한 거죠. 해시를 비교해 봤더니 해시는 악성 코드로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에서는 차단을 못했고요. 스태틱도 봤더니 헤더에도 큰 이상이 없어서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을 백단으로 실행이 되면서 파워쉘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파워쉘을 했던 그 스크립트문을 저희가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놨고요. 파워쉘을 했던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순간에 악성 행위로 판단해서 얘를 이제 차단하게 되고 로깅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프로세서를 모두 남겨서 얘가 썬더버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7집을 압축을 풀었고 악성행위를 했다.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탐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어딜 경로를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만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탐지 엔진이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다크사이트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럼 돌려봤을 때 이제 다크사이트 프로세서가 이제 돌아가면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했고요. 이 프로세서 연관관계를 보여드리게 되고 왼쪽에 보시면 다크사이드 관련된 프로세서 명들이 이렇게 다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진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로세서를 화면 밑으로 내리게 되면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이 프로세서가 PC 내에서 엔드포인트 내에서 동작하면서 변경했던 파일 정보라든가 PC에서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이 프로세서가 했던 프로세서 행위들은 모두 로깅을 시켜 놓게 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앞에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해서 복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격당하기 전 상태로 복구를 해서 감염되기 전 상태로 시스템을 롤백해 가지고 감염되기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짧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다크 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탐지하고 복구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저희 콘솔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콘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VM웨어로 준비한 악성 코드 환경입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저희는 탐지는 되는데 차단은 되는데 이 데모를 위해서 탐지 모드로 해가지고 일단은 감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감염된 이후에 복구하는 화면까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탐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탐지 모드로 되어 있고요. 압축을 이제 풀었습니다. 압축은 임팩티드고요. 임팩티드로 이제 압축을 풀었고 이제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다크 사이드고요. 이번에 미국 쪽의 송유관 회사인 커널니얼 파이프라인사에 영향을 줬던 그 악성 코드입니다. 그 실행이 되게 되면 문서와 그림 파일들을 전부 다 이제 암호화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파일이 암호화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경고창 떴던 것처럼 탐지 모드지만 탐지는 됐기 때문에 차단이 뜬 거고요. 지금 백단에서 랜섬웨어가 이제 빠르게 급하게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 돌아가면서 이 악성 랜섬웨어가 변경하는 레지스트리라든가 파일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련 행위들 전부 다 로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탐지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파일 암호화는 안 됐지만
백단에서 뭔가 악성 코드가 했던 행위들을 전부 다 저희가 로깅하고 있고 행위 기반으로 탐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문서하고 파일이 암호화됐고요. 가운데 있는 암호화되진 않은 파일은 다크사이드의 리드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가 안 된 거고요. 화면에 바탕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크사이트에 암호화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리드미 파일을 열어서 너네가 이걸 뭐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리드미 파일을 이제 암호화된 파일이고요. 당연히 이제 안 열리겠죠. 암호화됐기 때문에 파일이 안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드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다크사이드라는 명이 이제 나와 있고요. 관련된 뭐 어떻게 페이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차단할 수 있는데 보시면 행위 기반으로 다 탐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탐지 모드 차단은 되는데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탐지가 된 거고요. 이제 차단 모드로 변경해서 롤백은 원래대로 복구한 기능은 이제 그 차단 기능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차단 모드로 설정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차단 모드로 설정을 변경했고요. 실제로 공격을 했던 악성 코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고 랜섬웨어가 돌아가면서 행위 기반으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 기반 엔진으로 탐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위들을 이제 탐지해서 이제 다크사이드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시연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 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화면 녹화할 때는 3분이라도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3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별로 어떤 프로세서 그 사이트에서 실행이 됐고 어떻게 연관 분석이 있는지 이 다크 사이드는 사실 많은 프로세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윈도우에 실제로 파워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파워쉘 관련된 것들, 파워쉘을 실행했던 컨텐츠 내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해당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PC 내에서 바꿨던 값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복구가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복구하는 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크사이드로 확인된 프로세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서가 했던 행위를 원래대로 이제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감염 활동하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롤백을 누르게 되고요. 리졸브, 그리고 정타임이기 때문에 트루 파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엔드포인트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저장되어 있던 저희 PC 내 VSS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원래 파일로 이제 복구를 하면서 복구가 되신 걸 볼 수 있고요. 바탕화면도 아까 보시면 아까는 분명히 그 경고문이 있었는데 바탕화면에 그게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격되기 전 상태로 완전히 이제 복구된 화면을 보실 수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 시그너처에서 차단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행위 기반 엔진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혹시 차단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행위들을 남겨놓게 되고 그 변경된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얘기, 소개드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포렌식 기능도 지원하고요. 방화벽 매체저, 그리고 스레드 헌팅 쪽에 EDR 관련해서 스레드 헌팅 기능도 굉장히 차별화된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EDR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마이터텍이라는 미국의 기관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EDR 쪽에 그 플레임워크를 만들어서 EDR뿐만이 아니라 NDR 쪽에 표준 플레임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회사는 아니고 기관인데요. NGO인데요. 거기서 매년 EDR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 했는데요. 3번 모든 평가에서 저희가 다른 순위를 매기는 평가는 아니지만 어떠한 경쟁회사 제품보다 많이 잡았고 가장 적게 미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기관에서 가토너에서도 저희 제품을 최근에 리더로 평가했고요. 많은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빨랐는데요. 언제든지 굿모닝 IT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데모라든가 자세한 시연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